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코딩의 유치한 파이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꼭 손으로 풀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계산기는 저보다도 훨씬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한 절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굳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 안 돌아가는 내 머리를 왜 굳이 써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은 복잡한 연산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연산은 이제 컴퓨터에게 줘 버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재미난 영화라도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듯 연산자를 배우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복잡한 연산 업무 자체를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해서 연산자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연산자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연산자와 파이썬이 이해하는 연산자는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울 때 연산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파이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표현법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키보드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요렇게 하나의 이퀄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퀄 연산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같다의 의미로 배웠어요. A와 B가 같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퀄이라고 하는 연산자 하나를 쓰는 것은 대입 연산자예요.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넣어준다라는 거죠. 즉, num equal 3이라고 쓰면은 3이라는 값이 num이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간다, 대입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한 그 다음부터는 num이라는 변수에 3을 넣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예전에 이 대입 연산자를 자꾸 다른 분들이 비교 연산자랑 헷갈리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비교 연산자예요.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크다, 뭐뭐가 작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여기 JTBC에서 박나래 씨가 나왔던 거가 정말 재밌었어요. 서장훈의 키가 굉장히 크니까 작은 우리 박나래 씨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박나래 씨가 서장훈 씨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램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표현식으로는 이제는 equal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아까 하나 썼을 때는 대입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은 같은지를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즉,
넘 한 다음에 이퀄을 쓰게 되면 "너이 3하고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니?"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답변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으면 결과가 true, 다르면 결과값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상과 이하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수학 기호를 쓸 때는 이 이퀄이 밑에 있었죠. 그런데 이상, 이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그 밑으로 내보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즉 부등호 밑에다가 이퀄을 쓰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풀어서 씁니다. 즉 앞에 있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작거나 같다 라고 되는 것이죠. 자,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너이 3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역시 그 결과값은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 이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과, 미만이 있죠? 즉 equal이라는 부등호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시를 보면 "너이 3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산술연산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술연산자라고 이야기하죠.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에서는 제외를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숫자판에서 8 위에서 있는 백설 표시 아시죠? 눈 모양 내려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곱하기라고 써요. 즉, 5 곱하기 2다 라고 했을 때는 5 백설표 2 이렇게 쓰는 것이죠. 프로그램 랭귀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곱하기를 사용할 때 x라는 거를 많이 하신 걸 보셨을 텐데요. x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 상에서 진짜 말 그대로 캐릭터, 문자 x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 x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곱하기 연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이썬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별 표시처럼 생긴 백설표를 곱하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나누기예요. 나누기 표시 이렇게 찍 줄이 하나 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일 때는 요런 나누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나누기 표현은 우리 키보드 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모양으로 슬래시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2, 10 나누기 4 해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나누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값은 몫과 나머지예요. 몫은 말 그대로 몫인 거죠.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해요. 이때 연산자는 슬래시를 2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요 퍼센트를 사용해요. 우리가 요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르죠.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좀 머릿속에 외워두고 여러 번 연습하면서 손이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연산자를 배우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복잡한 연산을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수학에서 배우는 표현식과 상이한 표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 그리고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